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SDG 6번 깨끗한 물과 위생 관련 강연 사회를 맡은 SDSN 뉴스코리아의 김소연 주임입니다. 오늘 강연을 맡아주실 박수영 팀장님께서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유네스코 물안보 국제연구 교육센터에서 활동하시면서 물안보 실현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 가능한 물 관리를 위해서 활약하고 계십니다. 또한 박수영 팀장님께서 속해 계신 유네스코 물안보 국제교육센터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 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물 안보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교육하는 중요한 정보 허브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박수영 팀장님께서 전해주실 강연의 주제는 국내 물관리와 국제협력 사이 유네스코에서 실천하는 SDG 6번입니다. 오늘 팀장님께서 귀한 시간 내어주신 만큼 다들 강연에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더불어 질의응답에도 적극 활용하셔서 풍부한 인사이트 얻어갈 수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반응으로 큰 박수와 함께 연사님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네스코 물안보 국제교육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수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제 12차 한국 지속가능 발전 청년협의체 정기 총회에 SDG 6 관련으로 좀 불러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저도 서로 또 좋은 시간으로 함께 좋은 인연으로 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소개를 해주셔서 그럼 이제 바로 글로벌 물안보 달성을 위한 유네스코의 전략과 실천 어떤 사례 중심으로 한 강연을 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물안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실 사람들이 안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보통 이제 뭐 국방 또는 뭐 정보에 대한 어떤 뭐 정보 안보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떠올리시는데 사실 물안보라고 하는 이 워터 시큐리티라는 개념은 오랜 기간 동안에 이제 글로벌 사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물안보는 이제 생계 유지, 인간의 행복, 사회 경제적 발전을 위해서 물에서 기인되는 그런 오염 그리고 물과 관련 재난을 예방하며 정치적 안정과 기후적인 평화를 통해서 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는 어떤 적절한 양, 그리고 안정적인 수질, 그런 것들을 갖춘 물을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인류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물뿐만 아니라 그 물을 활용해서 레크리에이션 측면에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행복, 그리고 또 그 물을 활용한 경제적인 발전, 그리고 인간 중심이 아닌 환경, 그 생태계와도 공존할 수 있는 내용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시듯이 우리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SDG6가 이 물 안보라고 하는 개념과 가장 맞닿아 있는 그런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SDG6는 깨끗한 물과 위생이라고 하는 목표인데요. 그 미션은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지속 가능성과 또 가능한 어떤 물 관리를 보장하는 것을 미션으로 하고 있고요. 크게 지금 6.1번부터 6.6, 6.AB 해서 총 8개의 세부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면 들이 적정 가격에 이제 적정한 식수를 보편적이고 공평하게 접근 달성한다. 그러니까 먹는 물에 대한 접근 달성함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6.2 같은 경우는 특히 여성과 여아 및 취약한 상황에 처한 이러한 특별한 사람들까지의 그런 어떤 취약 계층에 대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모든 사람이 충분하고 공평한 위생이 가능할 수 있게끔 우리가 또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 또 3번 같은 경우는 수질을 개선해야 된다. 그리고 6-4번은 이제 부족에 대응을 해서 물 이용의 효율성을 최대한 증진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6.5번에서는 이제 통합 수자원 관리를 실현해야 된다. 그리고 6.6은 인간뿐만 아니라 어떤 수생태계를 보호함으로써 공존할 수 있는 삶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6.A는 이제 이런 물과 위생 관련해서는 개도국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이제 국제 협력을 확대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물과 위생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의 참여를 지원하고 강화해야 한다라는 이런 이제 세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물은 이제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근원이 되는 요소이고, 여기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 모든 지속 가능한 목표를 관통하는 공동의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SDG 6를 달성함으로써 이제 다른 목표들도 직간접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목표라고 인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요거는 SDG 6 data.org라고 하는 UN 워터 홈페이지에서 요거를 발췌를 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세계적으로 SDG 6가 얼만큼 달성되고 있냐라고 하는 부분을 통계적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2025년이니까 5년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아직 보면은 달성해야 될 것들이 지금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먹는 물, 위생, 그다음에 뭐 화폐수 처리, 수질, 뭐 요런 다양한 이제 내용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많은 부분이 지금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국내에서는 SDG 6가 어느 정도 달성이 되고 있냐, 그게 또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2025년도에 그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 리포트라고 하는 문헌을 좀 찾아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7개의 그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중에서 목표를 이제 수행함에 있어서 일부는 좀 달성된 것도 있고 이제 계속 노력이 필요한 지표도 있긴 한데 전체 지금 통계를 한 167개국 중에 34순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SDG 6를 보게 되면 이제 뭐 우리나라는 워낙에 이미 오래전부터 상수도 보급률이 먹는 물에 대한 수돗물에 대한 접근이 벌써 우리나라는 99%를 넘기고 있고 하수 처리도 지금 현재 95% 이상 다 하수도가 보급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먹는 물에 대한 접근, 그 다음에 개인 위생에 대한 접근에 대해서는 달성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가용할 수 있는 수자원이 이렇게 하천수, 지표수로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물 부족 국가에 해당이 되고 물 스트레스에 취약한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지표를 보게 되면은 이제 빨간색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그림이 오른쪽에 지도를 보시면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제가 현재 이제 유엔오토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그림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물은 이제 뭐 해수가 있고 담수가 있는데 담수는 전 세계적으로 약 한 3%도 좀 채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는 실제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프레시 워터 중에서 가용할 수 있는 프레시 워터를 얼마만큼 사용하고 있냐라고 하는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거의 85%가 넘는 그 담수 소스에서 85% 이상의 물을 사용하고 있어서 사실은 어떤 기후 위기라든지 기후 대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수자원 확보가 조금 필요한 상황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재이용수라든지 물 이용성 증진에 대한 노력들도 지금 국내에서 계속 활발하게 연구 또 이제 시행하는 기관에서는 그거를 시행하는 그런 흐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노란색 지도로 이렇게 돼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만 빨갛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물가로서 좀 앞으로 향후 이제 미래의 어떤 지속 가능한 물 관리를 위해서는 그런 대응들도 좀 계속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SDG 6라고 할 때에 빼놓지 않고 또 언급되는 것이 왓시라고 하는 용어인데요. 혹시 다들 들어보셨나요, 왓시? 네. 와시는 이제 물과 워터, 그다음에 공중위생, 세니테이션, 그리고 개인위생, 하이진을 이렇게 좀 줄여가지고 만든 단어인데요. 이거는 SDG 6 목표 중에서도 6번, 6-1번, 그다음에 6.2번에 타겟을 해서 이제 좀 더 그쪽에 더 관심을 기울이자라고 하는 둘이 합작으로 이러한 이제 와시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지금 일단은 데이터는 2022년도 데이터가 가장 빠른 데이터긴 한데
이 책자 발간은 지금 2024년 말에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구글링하면 다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자료를 제가 발췌해서 갖고 왔습니다. 이 와씨가 왜 중요하냐면 이제 와씨는 어떤 인간의 건강과 삶에 직결적으로 이제 연관이 있는 항목들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은 먹는 물 그리고 이제 특히나 사람들이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물로 인해서 기대는 지출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수 처리 기준이라든지 상수도가 지금 잘 보급되고 수도법이 아주 잘 정비되어 있어가지고 사실 OECD 국가 중에서도 정말 제일 상위권에 있는 수질로서 수돗물을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수돗물 생산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물 속에 들어있는 어떤 성질들 는 그런 대부분의 어떤 볼수 있는 그런 질병들이 창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먹는 물에 대한 적당한 수질을 지키는 것이 그 대규모의 어떤 어 뭐라고 할까 대규모의 이제 어떤 한 나라의 생존을 위해서 굉장히 기본적인 요소이고요. 그다음에 위생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어떤 한 개인이 이제 화장실을 제대로 못 가거나 하면서 그런 병들을 얻게 되는 그리고 여성과 남성이 이제 분리된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면서 제대로 개인 청결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서 생기는 어떤 부수적인 어떤 질병들 이런 것들이 인간의 생존하고도 너무나 직결돼 있기 때문에 맛이라고 하는 부분에 좀 더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한 발성을 좀 더 먼저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 이제 이니셔티브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지금 2015년도에서 2022년까지 이제 이어오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아직 요 와씨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사실 먹는 물 같은 경우는 지금 6배, 그리고 이제 공중위생의 경우에는 5배, 그리고 개인위생, 하이진적인 측면에서는 3배 정도의 노력을 더 기울여야 우리가 2030년도까지 이 와씨를 달성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어떤 내용을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많은 나라에서 이런 개인 위생을 좀 확보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 SDG 6를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 유네스코는 글로벌로 어떤 전략을 조금 세우고 있고 그 전략들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SDG 달성을 위한 유네스코의 노력이 어떤지 설명하기 앞서서 유네스코를 먼저 한번 간략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유네스코 하면은 보통 많이 떠오르시는 게 뭐 세계 문화유산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떠올리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만리장성이라든지 뭐 어디 이집트 뭐 피라미드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는 뭐 직지 뭐 수원 화성 이렇게 뭐 많이 이제 어떤 유산들에 대해서 많이 떠올리실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유네스코는 교육, 과학, 문화 기구입니다. 그래서 유네스코 안에는 크게 교육 파트, 과학 파트, 문화 파트로 이렇게 섹션이 나눠서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네스코는 이런 교육, 과학, 문화라고 하는 카테고리 그런 분야를 통해서 이제 국제사회의 협력을 촉진하고 또 정의, 법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또 그에 대한 인식을 좀 높이고 또 평화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를 한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1945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유네스코 본부는 현재 프랑스 파리에 위치를 해 있고요. 전 세계 55개의 지역 사무소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회원국은 지금 194개국이 있고 12개의 준회원국이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50년도에 가입을 해서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이제 집행 이사국으로서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좀 이어서 저희 센터를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저희 센터는 이제 유네스코 물안보 국제연구 교육센터라고 하고 그다음에 영어로는 이제 IWSSM이라고 줄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우리나라는 회원국이에요. 유네스코 회원국.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하고 유네스코 간의 협정으로 해서 설립된 국내 유일한
자연과학 분야의 그중에서도 물 분야의 유일한 카테고리 2 센터입니다. 그래서 카테고리 2 센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카테고리 1 센터가 있고 2 센터가 있어요. 카테고리 센터, 1 센터는 아까 그 유네스코가 직접 인력하고 예산을 수반을 해가지고 직접 운영하는 기관이고요. 카테고리 2 센터는 회원국이 자발적인 참여로 회원국의 인력과 회원국의 예산을 통해서 유네스코 전략을 실현하는 그러한 기관이 됩니다. 그래서 카테고리 1 센터인 경우에는 주로 유네스코 지역사무소가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고요. 카테고리 2 센터는 이제 우리나라 국내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협정으로 맺은 이제 모든 그런 기구 센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총 7개의 카테고리 2 센터가 있어요. 뭐 음, 교육하는 분야도 있고요. 그다음에 무형문화유산, 그다음에 뭐 무예, 그리고 뭐 직지 관련한 어떤 유산 해석센터, 그리고 자연지역 보존센터 이런 이렇게 해서 총 다양한 분야의 7개의 국내는 유네스코 카테고리 2 센터가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2017년도에 법인으로 설립이 되었고요. 2022년도에 이제 이 협정을 갱신을 해서 현재 2030년도까지 이러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센터가 하는 일은 크게 통합적 문제 해결 연구, 그리고 현장 중심의 교육 훈련, 그리고 글로벌 협력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총 3개의 메인 필러로 일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우리는 이제 이 물 분야에 해당되는 유네스코 워터 패밀리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해당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유네스코는 자연과학국 안에 물과학 분과라고 하는 분과로 이렇게 나뉘어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유네스코 워터 패밀리라고 하는 어떤 뭐라고 하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 워터 패밀리는 실질적으로 정부 간 수문 프로그램 IHP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필두로 해서 170개의 국가 IHP 국가위원회랑 포컬 포인트 그다음에 29개의 물 관련된 카테고리 2 센터, 그리고 84개의 유네스코 석좌, 그리고 16개의 플래그십 이니셔티브, 그리고 3개 물평가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 같은 경우는 여기 카테고리 2 센터에 해당되면서 이 IHP 프로그램을 전략을 이행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전 세계적으로 유네스코 워터 패밀리가 이렇게 뻗쳐 있고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저희 센터가 있고, 북한에도 하나 있다고 하는데, 한 번도 접촉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유네스코 뭐 회의나 이런 데 가서 뭐 가끔 뵙는 분도 있다고 하고, 뭐 파견도 나와 계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만나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분포가 돼 있고요. 다양한 주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IHP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정부 간 수문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유네스코 내의 자연과학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전 세계의 물 문제를 주도하고 인류의 복지 향상을 위해 1964년에 유네스코 총회 결의로 설립되어서 약 한 160여 유엔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는 유엔 체제 내 유일한 물 분야 정부 간 기구입니다. 그래서 1975년도에 이제 이 IHP 1단계가 시작이 되었고요. 이게 8년 중기로 계속 이제 진화하면서 현재는 9단계 전략까지 와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이제 75년에 이게 시작됐으니까 IHP의 50주년의 해였고요. 여기 이렇게 로고도 있지요. 그래서 올해에 IHP의 50주년 그리고 물과학국의 60주년의 해로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이게 매월 매월 그 물 관련된 주제로 각국에 있는 이 워터 패밀리들이 이제 행사도 열고 웨비나도 열고 하는 그런 자발적인 그런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달 6월에 이제 유네스코 파리 본부에서 이런 워터 패밀리들이 다 모여서 50 그간 걸어온 50년에 대한 내용을 좀 되짚어보고 향후에 포스트 이제 50주년에서 어떤 활동들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내용을 좀 논의하는 시간을 좀 가졌었습니다. IHP 이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면,
맨 처음에 이제 정부가 수문학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제 1965년도에 국제 수문학의 10년이라고 하는 이니셔티브로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러다가 75년부터 이제 1단계부터 지금 현재 9단계까지 이제 진화를 해온 거고요. 여기서 조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사실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이 물 수자원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사실 이때까지는 초점이 좀 맞춰져 있었어요. 물론 이제 IHP가 사이언스 베이스로 이제 연구를 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으로 처음 시작되었는데 그거는 일단 기본입니다. 기본이지만 이제 요렇게 지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물 관리라는 게 단지 어떤 과학적인 솔루션만을 낸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 이후부터는 어떤 사회적인 그런 어떤 관점, 그런 측면을 고려한 물 관리도 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인식이 돼서 여기서는 이제 과학적인 어떤 수자원 관리 플러스 이제 어떤 사회적인 그런 측면까지 고려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조금 더 보완이 됐고 9단계 전략에 와서는 이제 변화하는 환경 속에 물 안보를 위한 과학이라는 주제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 9단계 전략에서 가장 강조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이 홀리스틱 그리고 시스템 와이드라고 하는 접근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간에 이제 다양한 학계 분야에서 연구를 해왔지만 우리는 이제 이 어떤 카테고리들을 다 서로 아우르는 어떤 다학제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다학제간 어떤 접근 방식을 조금 지향하겠다. 그리고 이거를 단순히 그 현상 하나만 보지 않고 어떤 뭐 통합적으로 그거를 홀리스틱하게 종합적으로 좀 바라보고 또 다학제간의 이제 크로스 커팅으로 우리가 모두를 포괄하는 그런 내용으로 한번 물 관리를 시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조금 확장된 개념으로서의 전략을 좀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으로 저희가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그게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어, 이렇게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IHP 9단계 전략 여기 책자고,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세부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이행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행 지침 같은 것들이 또 이렇게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책자는 구글링을 해서 유네스코 그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거 다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설명을 한번 드리면 IHP 9단계 전략 같은 경우에는 5개의 우선 주제, 그리고 3개의 공통 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과학적 연구 및 혁신이에요. 과학적 기반의 연구를 통한 혁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4차 산업혁명에서의 물 교육. 항상 유네스코는 역량 강화, 캐패시티 빌딩, 그리고 어떤 지식이 있으면 그 지식을 공유하고 그거를 내가 적용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교육으로 퍼뜨리자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그냥 기본적으로 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전략과 사명감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과학적 연구 및 혁신과 그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의 교육,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데이터 지식 격차 해소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는 뭐 이제 뭐 AI 이야기도 나오고 하지만 스마트폰 없이 살 수 있지를 못하는 상황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디서나 어떻게나 빠르게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데 아직도 진짜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그런 나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러한 데이터나 지식을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도 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통합 수자원 관리에 대한 노력도 해야 된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회적인 부분, 그 다음에 어떤 기후 변화, 이런 것에 대응한 해벽 탄력성을 위한 어떤 물 거버넌스를 활용한 그 물안보 실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5개의 우선 주제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는 각각의 이제 임플레멘테이션 플랜이라고 해서 세부 주제 어떻게 이행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들도
총 34개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책 안에 좀 자세히 들어있는데,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찾아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SDG6라고 하는 목표를 중심으로 통합적이고 다학제 간 접근 방식을 추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유네스코 그 정부 간 수문 프로그램 9단계 전략의 어떤 지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IHP 9단계 관련해서 국내 이제 관계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그 상황들을 조금 제가 표로 정리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그 유네스코 이 IHP를 이제 관리하는 국가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IHP 한국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이 또 별도로 있고요. 거기에서는 이제 이런 IHP 9단계에 따르는 그런 이행 현안에 대한 각 기관에서 이행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그 애뉴얼 리포팅을 좀 취합하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그 유네스코 본부에다가 또 리포팅하고 또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유네스코 본부에서 이제 헤드쿼터에서 그 IHP에서 이제 담론화되는 그런 의제들을 또 국내로 또 공유해주고 교류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뭐 저기 수자원공사도 있고 뭐 여기 국립환경과학원 그다음 공단 뭐 농어촌공사 그리고 뭐 저희 센터도 있고 이제 지질자원연구원 또 지하스파트 요런 다양한 주제로 해서 그 뭐 댐이라든지 수자원 수도 그리고 또 이런 지하수 그리고 또 그 너머에는 이제 메콩 유역의 그 공유하천 관련된 그런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도 이제 트랜스 바운더리에 있는 여기 나와 있는데 그 국경을 넘어서는 어떤 물 관리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고 이행을 하고 있는 그런 기관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AI를 활용한 디지털 트윈 뭐 기술이라든지 어떤 관측 기술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이제 세부 주제별로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 이제 물 환경 관련 기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넥서스 관점의 물관리 시스템 연구를 자체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고, 또 특히나 저희 센터는 이제 물안보 관련한 이제 초청 연수라든지 역량 강화, 뭐 현지 진단 과정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개발도상국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교육 과정들을 이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뒤에서 잠깐 설명드리겠지만 어떤 포용적인 어떤 물 관리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물 분야의 이제 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제 일들을 다양한 기관에서 좀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IHP는 그 플래그십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이니셔티브를 또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총 6개의 이니셔티브가 있는데 플래그십 이니셔티브가 된 물은 사실은 뭐 우리나라, 뭐 내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전 지구적으로 순환하는 공공재라고 하는 측면이 강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에 당면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단지 요 지역적인 측면으로 바라보지 않고 어떤 대륙을 넘어서 또 나라를 넘나들면서 물이라고 하는 그런 공동의 주제를 인식을 하자. 그래서 글로벌 전 지구적으로 협력 네트워크를 구상을 해서 같이 이러한 문제점을 관심을 가지고 지식을 교류하면서 발전하는 어떤 실천의 노력들을 좀 지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플래그십 이니셔티브는 특별히 이제 IHP에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니셔티브를 만들었고요. 그럼 주제를 보면 뭐 환경, 그다음에 뭐 수문학, 수질, 물 박물관, 막 물과 관련된 어떤 뭐 헤리티 유산 뭐 이런 것들, 물 박물관, 데이터, 그다음에 하천, 가뭄, 홍수, 그리고 그 뭐 물 관리를 하면서 이제 발생하는 또 퇴적물 또는 이제 건조 지역 또 지하수 그다음에 지하수의 대수층 충전하는 문제 또 도시 물 관리 뭐 이런 식의 어떤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좀 관심을 특별히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주제들로 플래그십을 이니셔티브를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런 이니셔티브는 카테고리 2 센터나 또는 유네스코 석자가 요거를 주최를 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뻗쳐 있는 이제 유네스코 워터 패밀리의 관심이 있는 워터 패밀리들이 거기 다 모여가지고 집단 지식을 활용해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인식을 좀 뭐 인식 확산하는 거,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솔루션을 한번 찾아보는 거, 이런 식의 이제 국제 협력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 기반의 재현, 또 교육 및 역량 개발을 통한 어떤 수정 관리 향상을 목표로 이런 이니셔티브를 IHP에서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는 그 도시물 관리 관련된 이니셔티브에 좀 관심이 있어서 앞으로 계속 여기에 좀 참여해서 좀 업역을 넓혀 나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하나 요즘에 어,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오픈 사이언스라고 하는 어떤 운동이에요. 혹시 오픈 사이언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이 계신가요? 아무도? 아, 네. 이제, 이거는 지금 요즘 굉장히 좀 각광받고 있는 개념이긴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과학 연구 결과랑 그런 데이터를 누구나 접근 가능하도록 공개하고 공유하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과학 연구의 투명성과 협업을 증진하고 또 지식의 생산과 확산을 가속화하는 걸로 목표를 하고 있는데, 이제 IHP 에서 주로 이야기한 어떤 다학제 간 접근, 그 다음에 통합적 접근과 더불어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와 지식들을 좀 공개하자. 공개해서 모두가 좀 이거를 공유하고 거기서 조금 서로 여기에서 조금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자라고 하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오픈, 오픈 하이드로로지, 오픈 사이언스, 그다음에 IHP 윈즈라고 하는 볼 수 있는 어떤 오픈된 형태의 수정한 정보망 시스템을 또 IHP에서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개방과 좀 공유를 통해서 누구든지 어떤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어떤 과학 지식에 접근해서 상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오픈 사이언스가 요즘 좀 유행처럼 좀 번지고 있고, 이 부분은 이제 접근성도 접근성이지만 이런 과학 지식 생산에 있어서 좀 더 포괄적이고 형평성 그리고 향후에 서로 이거를 다 공유하고 집단 지식 만들면서 지속 가능성 있게 활용을 하자라고 하는 측면이 강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AI를 활용한 어떤 업역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과학하면 데이터를 또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기반, 그 다음에 이런 수문학, 그 다음에 물 관리에 있어서의 AI에 대한 활용과 이런 그런 어떤 접근이 지금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더불어서 이 AI 윤리라고 하는 부분도 지금 좀 유네스코에서 많이 관심을 두고 좀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AI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우리 삶에 있어서 그 범위를 어떻게 정해야 하나, 그리고 그 윤리, 그걸 활용함에 있어서 그 윤리를 어떻게 좀 우리가 좀 설정을 해야 되냐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 유네스코에서 지금 계속 작업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모든 정보를 치우침 없이 좀 공유하고 그거를 통해서 상호 성장하는 그런 어떤 사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흐름이 유네스코 내에서는 계속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유네스코 관련된 이야기를 좀 했고요. 어, 앞으로 남은 슬라이드에서는 요 세부적으로 어떻게 이제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 센터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조금 예시로 갖고 와서 조금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글로벌 물안보 이슈 발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GWSI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유네스코 IHP하고 저희 센터하고 공동으로 출간하고 있는 출간물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이제 물안보 관련 이슈를 좀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서 유네스코랑 지금 같이 만들고 있는 도서고요. 이 도서는 여기에 이제 주제를 선정하면은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콜포 페이퍼를 합니다. 그럼 요거를 다 이제 뭐 학계라든지 뭐 어떤 기관이라든지 이거를 좀 동료를 해서 거기서 그 지역별 뭐 어떤 나라별 그다음에 뭐 어떤 이런 분배를 합니다. 유네스코가. 그렇게 해서 그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이슈를 조금 모아서 한 6개, 7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는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또 아니면 자기네들이 이거를 어떻게 좀 개선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요거는 책이 또, 유네스코 공식 저기 뭐야 도서관에 다 올라와 있고 또 저희 센터 홈페이지에도 다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으신 분은 들어가서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10개의 시리즈를 목표로 지금 발간을 하고 있고요. 이슈 5까지는 다 인쇄돼서 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는 이슈 6랑 7을 진행 중에 있고요. 주제를 보면은 일단 물안보, 그리고 물 재이용, 그리고 지하수, 그리고 도시 물 관리, 뭐 기후 변화, 생물 다양성 보호 이렇게 좀 다양한 주제로 지금 물 관련돼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책을 만들고 있고 지금 2026년도에는 물과 성평등이라는 주제로 지금 챕터를 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 관련돼서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WWDR이라는 보고서예요. 혹시 이거는 또 좀 들어보신 분들은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이제 UN 워터랑 유네스코 세계 물평가 프로그램이 제작하는 UN에서 만드는 정말 물 관련 대표적인 전략 보고서이거든요. 그래서 이 보고서는 이제 매년 UN에서 정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좀 한번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들을 선정을 해서 보고서로 만듭니다. 그리고 세계 물의 날이 3월 22일인데 3월 22일에 맞춰서 이 보고서를 발간을 해요. 네, 우리나라, 지금 저희 센터는 2017년부터 해서 이제 유네스코 세계 물평가 프로그램하고 협업을 맺어서 이제 유네스코 공식 언어가 10개가 있는데 우리나라 말은 지금 한글은 지금 공식 언어로 좀 채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려면 뭐 영어라든지 스페인어라든지 이렇게 좀 봐야 돼요. 그래서 국내에 이러한 이제 물 관련된 전략 보고서를 좀 한번 도입하고 또 이런 아젠다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서 저희가 국문 요약 보고서를 만들고 또 오디오북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 홈페이지에 가면은 좀 볼 수가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보고서를 만들고 이거를 확산시키는 거는 좀 세계적으로 어떤 주제로서 물 관련돼서 이슈를 좀 다들 공유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선정을 하는 거고요. 한번 2017년도부터 다뤄졌던 주제를 좀 보면, 뭐, 합해수, 그리고 자연기반 물 문제, MBS, 그리고 뭐, 포용, 그 다음에 기후변화, 그리고 뭐 지하수, 그다음에 물과 협력, 그리고 빙하와 산, 이런 주제로 이제 계속 이제 이슈를 확산시켰고, 2026년도는 앞서 그 GWSI랑도 좀 비슷하지만, 물과 성평등이라는 주제로 이제 이 보고서를 이제 작성할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각 지역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하고 관심을 독려하고자 하는 이런 노력들이 이제 계속 되고 있고요. 이제 물과 성평등이라고 하는 주제도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이유 또한 이런 어떤 포용하는 어떤 물 관리에 대한 중요성도 조금 많이, 우리나라는 사실 이거를 체감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두 물에 대한 권리를 이미 다 체감하고 있어서 이거를 지금 우리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아직도 많은 나라에서는 이제 물로 인한 이제 불평등이 또 좀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SDG 6를 달성함으로써 성불평등도 해소할 수 있다. 뭐 이런 흐름들도 있어서 그거에 대한 관심을 좀 주목하기 위해서 이제 다 내년도의 주제는 물과 성평등으로 일단 선정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히 빙하 보존의 해인데요. 이거는 이제 정말 유네스코에서 이제 최초로 이제 3월 21일, 올해 3월 21일을 이제 빙하의 날로 이제 지정을 했고요. 지금 빈권 보존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빈권 과학의 10년이라고 하는 어떤 10개년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유엔에서 올해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시면 이게 좀 심각한 게 지금 아까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담수가 3%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중에서 70%가 그 빙하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빙하가 녹아서 5%의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면 사실은 그만큼 우리가 있는 담수를 해수로 잃어버리는 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빙하가 녹는 속도가 지금 나날이 가속되고 있고 그러면 우리는 가용할 수 있는 인간이 영위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그런 프레시 워터를 결국 잃고 만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해수면이 상승하면은 물론 이제 국토를 잃을 수 있는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담수도 잃게 되고 그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기존에 있는 월드 헤리티지 뭐 그런 어떤 유산들도 막 물에 잠기거나 하는 그런 문제들도 다 엮어서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요즘에는 이 빙하에 대한 연구, 그리고 빙하가 담수 보존의 저장고로서 하는 역할들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 굉장히 오래 강조가 됐고, 이거에 대한 우리가 노력들을 계속해야 된다. 라고 하는 흐름이 이제 오래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올해 어떤 현안으로 좀 참고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사실 빙하가 없으니까 요런 내용이 사실 좀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앙아시아 뭐 타지키스탄이라든지 이쪽으로 가면은 이 빙하가 녹아서 정말 수자원이 없게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 체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흐름들도 전 세계적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도 좀 한번 알면 재밌을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전달을 드렸고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는 이제 물과 소평등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물은 정말 인간의 기본 권리인데 아직도 이런 그 서남 아프리카라든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그리고 서남 아시아는 아직도 이제 사람들이 집 안에서 식수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도 10가구 중 7가구가 여성과 소녀들이 주로 물을 수집하는 일들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여기 그래프에서 보면은 이제 이 색깔이 이제 여성하고 여아가 이제 물을 길러 가는데 쓰는 시간, 그 왼쪽은 이제 남성과 남아가 이제 물을 길러가는 시간을 이렇게 이제 데이터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어,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여성들이 주로 물을 길러가는 일들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물을 길러 막 가는 지난한 세월 동안에 이제 막 젠더 기반의 폭력에 노출되기도 하고 또 이제 아까 설명드렸지만 화장실이 이제 남녀 구분해서 제대로 이제 조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여성들이 어떤 신체적인 상황 때문에 그런 주기가 발생했을 때 학교를 못 가면 또 교육의 기회를 또 박탈당하는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여기 보면은 이제 아, 여자아이가 물 들어가면서 걷는 이제 매 걸음걸음이 그 여자아이들이 놀고 배우고 안전할 수 있는 데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라고 이제 유니세프에 있는 사무총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제가 이게 너무 감명이 깊어가지고 여기에 좀 이렇게 발췌를 했는데 결국에서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은 물을 길러가면서 쓰는 그 시간이 사실은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일에 참여하는 그런 기회들을 박탈을 한다. 그래서 뭐 교육을 받거나 그다음에 경제나 사회적 그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시간이라는 빈곤으로 해서 박탈당한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그거는 결국엔 불평등을 야기하는 일이다라고 해서 물로 인해 발생하는 성불평등의 개념은 이렇게 보통 좀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물에 기인한 어떤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유네스코 물평가 프로그램에서 좀 관심 있게 바라봤고, 여기에서 이제 물과 성평등 툴킷이라는 것을 제작하고 그물 분야의 성평등을 행동 촉구하는 그런 이니셔티브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물론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그중에서 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성평등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 그 두 가지를 글로벌 우선순위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물 분야뿐만이 아니라 뭐 교육, 뭐 과학, 문화 모든 분야에서 이 아프리카랑 성평등이라고 하는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더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서 모든 프로젝트에 반영을 해서 이거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유네스코가 전략을 세워서 그렇게 퍼뜨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네스코는 그 성평등이라고 하는 부분도 이제 물에 대한 성평등도 개선하자라고 하는 흐름으로 이제 물평가 프로그램에서 그 이니셔티브를 주도하고 있고, 그러면은 물 관련해서 왜 불평등이 일어나고, 불평등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현황 파악이 일단은 필요할 할 거잖아요. 그거를 가장 먼저 알아차릴 수 있게 진단할 수 있게끔 만든 게 물과 성평등 툴키트입니다. 이 툴키트는 기본적으로 남성과 여성이 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구분된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 구분된 데이터를 통해서, 아, 이거를 데이터를 수집을 해보니까, 남성들은 이미 뭐, 화장실도 제대로 잘 쓰고, 뭐, 물도 많이 마시고, 뭐 하는데, 여성들은, 화장실도 제대로 못 쓰고, 이렇게 하구나 하는 남녀 간의 성별 분리 데이터를 가지고, 이 물과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 불평등이 일어나구나 하는 거를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물과 성평등 툴키트라는 거를 이제 최초로 이 표준을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다양한 나라에 이걸 쓸 수 있도록 독려를 하면서 그 나라에 이제 이러한 불평등이 발생합니다라고 진단하고 그거를 이제 그 정책하는 사람들이나 어떤 걸 이행하는 사람들한테 인지해서 행동 변화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그런 연구와 툴킷을 좀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멀티 스테이크홀더 코알리션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좀 다 같이 모여서 이거를 좀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을 좀 논의를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거버넌스를 여기서 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 같은 경우도 21년도에 이제 환경부의 한정혜 장관님이 계실 때, 이러한 행동에 우리도 실질적으로 행동하겠습니다. 지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공식 지지 선언을 했고요. 그거에 대한 일환으로 이제 저희 센터에서 여기 워킹 그룹으로서 일을 하고 있고, 특히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물 분야의 성평등에 대한 담론을 지속해서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6년도는 또 워터 앤 젠더로 주제로 좀 이야기가 될 예- 예정이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이렇게 지금 콜포 액션 이후로 21년도 이후로 지금 크고 작은 어떤 국제 행사들 통해서 이런 아젠다를 계속 확산시키고, 그다음에 멀티 스테이크홀더 미팅을 통해서 각 지역, 각 나라에서 어떻게 이거를 개선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공유하는 그런 활동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로드맵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세계 물평가 프로그램이 요 관련된 또 보고서를 이제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식 제고, 그다음에 그거를 과학적으로 이게 정말 불평등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일단 인식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지침이나 도구를 개발해서 쓸 수 있게끔, 현상을 진단할 수 있게끔 하는 것과, 그다음에 그거를 실질적으로 그 나라를 좀, 어, 나라에 있는 사람들한테 인식할 수 있게끔 그런 활동들도 하고, 거기에 이제 그거를 의사결정하는 이해관계자를 좀 모아서 정말 이거를 바꾸고 해소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어떤 활동들을 지속해야 된다. 거기에 플러스 그게 진짜로 바뀔 수 있는 그 어떤 기금, 그리고 거기에 맞는 현장에 맞는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플러스 이러한 일들이 이제 모든 것을 할 때 이제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인지하고 둘 다 공평하게 어떤 그런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접근 방식에 대한 그런 내용에 대한 교육과 그런 여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들이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주로 세계 물평가 프로그램에서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물젠더 아젠다 관련해서 저희 센터가 하고 있는 일들인데요. 이렇게 지금 19년도부터 해서 같이 세계 물평가 프로그램하고 협력을 해서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고, 크게는 이제 청년 네트워크를 운영해서 발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래 세대 이제 인식 증진 활동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고, 또 특히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물 분야 성평등 인식 증진 방안 연구도 수행을 했고, 또 콘텐츠 제작이나 이제 포럼 개최를 하면서 이러한 아젠다를 확산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네트워크는
지금 이제 아시아 태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물 분야나 젠더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이제 만 35세 미만의 이제 그 청년들을 같이 모아가지고 저희가 네트워크를 만들었고요. 지금 부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뭐 일본, 카자흐스탄, 네팔, 한국 이렇게 해서 총 7개국에 14명이 지금 워킹 그룹 여기에 참여를 해서 세개의 워킹 그룹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에 발족을 해서 이 이제 워킹 그룹별 활동들을 하고 저희가 이제 물포럼이라든지 좀 한국에서는 이제 대한민국 국제 물주간이라든지 하는 그 행사에 사이드 이벤트를 열어서 본인들이 하고 있는 어떤 그 활동에 대해서 좀 홍보하고 또 그 지역 보고서를 발간해가지고 조금 그 책자로 발간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집필을 해가지고 좀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또 뭐 뉴스레터도 발간하고 하는 식의 활동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23년도에 진행을 했던 어떤 연구인데요. 요 네팔이랑 인도네시아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거기에 이제 분리된 성 데이터를 가지고 물 분야의 어떤 성 불평등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좀 보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에 대한 어떤 설문조사나 그 어떤 인문 정치 사회적인 어떤 문헌 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연구들을 좀 시행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 연구들을 이제 여기 퀄리션 그룹 그 워킹 그룹 활동에 가서 좀 이야기하고 거기에서 이제 피드백 받는 그런 또 활동들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또 어떤 나라 같은 경우는 문맹률이 높아서 또 글도 못 읽고 이러한 나라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나라에서 이제 있는 사람들이 또 물 분야의 이런 어떤 물과 젠더라는 아젠더를 좀 이해할 수 있게끔 이런 만화나 인포그래픽 형식의 콘텐츠도 제작해서 보고하고 뭐 그런 활동들도 저희가 좀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물안보 달성을 위한 어떤 유네스코의 전략과 또 저희 센터와 연계된 어떤 활동들을 조금 간략하게 사례 중심으로 좀 소개를 드렸는데, 짧은 시간이었지만, 또 좀 재미있게, 또, 아, 이런 일도 있구나, 이런 세상에 이런 것도 이제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좀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소중한 감사합니다. 강연해주신 박수현 팀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모두 박수와 반응 부탁드리겠습니다.